자, 계속 이어서 69페이지 18번부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숫자죠, 18. 그치? 아연아, 그래 안 그래? 평상시에 네가 잘 쓰던 말이잖아. 그렇다고 해. 오케이. 그치? 자,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네가 그런 줄 알아. 이거 내 목소리밖에 안 들어가. 니들 목소리 안 들려. 알겠어? 그래서 남들이 보면 네가 오케이 한 줄 알 거야. 알겠어? 아연님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욕쟁이로 바뀌는 거죠. 난 욕쟁이인 거야. 자, 구름의 생성 과정 볼게요. 일단 구름이 무엇입니까? 하늘 위에 떠 있는 물방울이나, 그치? 얼음방울에 모인 결정체, 모인 집합,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바로 구름이라고 하는 거고, 이 구름이 왜 중요합니까? 하늘에서 눈이 와요, 비가 와요. 전부 이 구름 속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시작 한번 해보자. 구름의 생성 과정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일단 지표면에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공기 속에 뭐가 있어요? 수증기도 있어야 되고요. 얘가 저쪽에서 하늘 위로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이래. 그럼 부피가 빵빵빵 커질 때 주변하고 열 교환을 못하고 확 커져버려.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해? 단열 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열 팽창하면 주변하고 열 교환은 안 일어나고 부피만 커지니까 온도는 떨어지지.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슬점에 도달할 거야. 그러면 응결되겠지? 이응, 그치? 이응.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비로소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순서 공기가 상승한다. 1등. 두 번째, 단열 팽창한다. 2등. 단열 팽창한 이유는 주변 기압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 기온이 떨어진다. 3등. 기온이 떨어져서 이슬점에 도달합니다. 4등. 드디어 수증기에 응결하죠. 5등. 그 다음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6등. 됐지? 자, 그러면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다 나가 요 놈이네, 요 놈. 정답은 4번. 밑으로 19번. 자, 오른쪽 그림은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다라고 돼 있어요. 구름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방금 전에 했던 거 그림으로 나타낸 것 뿐이지? 자, 맨 먼저 공기가 상승하면 주변 기압이 낮아진다라고 돼 있어. 얘들아, 주변 기압이 낮아지니까 부피가 확 커지지. 그래서 1번 때문에 2번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승하는 공기는 가한 높이에서 포화 상태가 된다 그랬어. 포화 상태가 되면은 드디어 상제 수도가 100%가 돼서 응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어나야 되지. 가가 아니라 나에서. 요걸 나로 고쳐야 돼. 그때 이렇게 응결이 일어나서 구름이 만들어지는 이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일명 응결고도라고 하는 거고, 이 응결고도가 구름의 높이야. 우리가 구름의 높이 따질 때는요, 지표면에서 구름 밑바닥까지 따지는 거지 윗바닥이 아니고 중간바닥 아닙니다.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주세요. 자, 그다음 나 높이에서 응결이 시작되어 구름이 만들어진다. 맞죠? 그 다음 이와 같은 현상은 공기의 상승 온동이 활발할수록 잘 일어난다. 그럼 공기의 상승 온동이 언제 잘 일어나느냐? 말로 한번 해볼게. 지표면이 뜨거울 때. 두 번째, 바람이 산을 만났을 때. 세 번째, 저기압 중심부. 네 번째, 서로 성격이 다른 사람끼리 싸우면 피 터진다고 했죠? 이거하고 똑같이 서로 성질이 다른, 온도가 다른 그 기단끼리 충돌하면 비 터집니다. 피 터지는 게 아니라 비 터지는 거야.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20번. 자, 플라스병의 간이 가압 장치라고 했어. 압력을 가하거나 빼거나 하는 장치, 압력을 바꿔주는 장치가 가압 장치야. 잘 들어. 일반적으로 포인트는 요건데요. 요거. 뚜껑을 열면 부피가 확 커지는 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무슨 짓거리 하느냐? 일단은 여기 안에다가 공기 집어넣고 물 집어넣고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만했던 공기가 이렇게 압축되지. 잘 봐야 돼. 처음 상태에서 부피를 좀 줄여버려. 처음 공기가 이만큼 있으면 이걸 줄여버려. 지금 현재 이거야. 그러면 이 상태에서 뚜껑 열면 이렇게 커지겠지. 맞아? 근데 처음 상태에서 내가 이거 안 건드리고 그냥 원래 있는 상태에서 열잖아? 부피가 커지는데 극적인 효과가 별로 없어. 알겠니? 압력 변화가 거의 없단 말이야. 압력 변화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꾼 거야. 자, 잘 봐. 현재 압력을 확 줄여버립니다. 그러면 뚜껑을 닫은 다음에 얘를 꽉꽉 눌러가지고서 얘는 부피가 어떻게 되는 거야? 줄어가지고 현재 여기는 압력을 높인 상태야. 그러면 여기는 온도가. 현재 여기선 무슨 상태가 되는 거야? 눌렀기 때문에 압력을 높여서 온도를 높여 단열 압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뚜껑을 열어버립니다. 그럼 열어버리면 압력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뭔 상태가 돼? 단열 팽창이 되죠. 그럼 온도가 훅 떨어지지. 온도가 훅 떨어지니까
온도가 높으면 증발이 잘 일어나고 온도가 낮으면 응결이 잘 일어나. 그래서 열면 응결 때문에 주변이 뿌옇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걸 뭐라고 외우라겠어? 열면 뿌옇다. 열뿌. 기억나지? 맞아? 열뿌야 열뿌. 이거 적어놔. 열면 뿌옇게 열뿌. 그게 해서 이 뿌옇게 되는 게 바로 구름 생성 실험입니다. 그때 이 실험을 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플러스 알파 첨가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향의 연기입니다. 이 향연기 같은 경우는요, 응결핵 역할을 해가지고서 바로 응결이 더 잘 일어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1번. 가에서 플라스틱 병 안의 공기는 압축된다. 그렇지. 가에서 온도 상승. 그렇지. 그래서 증발이 잘 일어나요. 나에선 플라스틱 병 안이 뿌옇게 된다. 응결이 잘 일어나니까 맞아요. 4번. 나는 구름이 생성될 때. 맞네. 향연기를 넣고 실험하면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더 잘 나타나지. 더 빨리. 5번 틀렸죠. 넘기셈. 아이고, 2번 눌렀네. 2번 눌렀네. 21번.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아닌 거.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가 아닌 거. 다른 말로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공기가 상승해야 돼요. 공기가 상승하는 게 아닌 거 찾는 거죠. 지표면에 공기가 냉각되면 공기는 위로 안 가고 내려가죠.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압은 아니에요. 저기압입니다. 1번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아. 자, 그다음 밑으로 오른쪽으로 아니다. 오른쪽으로 좀 이따 하자. 밑으로 내려갈게. 자, 구름의 종류를 나타내는 건데 이 구름의 종류를 뭘로 구분해? 모양에 따라 구분합니다. 뭐에 따라 구분한다? 모양에 따라 구분해요. 모양에 따라. 그래서 이 모양이 지금 현재 보면 수직으로 발달하고 있잖아. 그럼 공기의 수직 운동이 활발하는 거고 수직으로 이런 식으로 발달한 구름은 수직으로 쌓였다라고 해서 저분형 이렇게 부르지. 얘는 공기의 수직 운동이 활발하지 않아. 그래서 대신에 옆으로 이렇게 퍼진 구름이야. 이런 걸 옆으로 퍼져서 층이 졌다 해서 층운형 구름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저운형과 층운형은 항상 다이렉트로 외워져야 될 게 여기는 수직으로 물방울들이 많이 모여서 비가 세게 올 거야. 맞지? 근데 비가 세게 오니까 소나기나 소낙 눈이 올 테고 넓은 지역이 아니라 좁은 지역이 오겠지. 그래서 저운형은 좁은 지역 소나기 이게 포인트지. 저운형에 지읒자가 있으니까 좁은 지역 소나기가 핵심. 그 다음 층운형은 두께가 별로 작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오긴 오는데 비가 세게 오는 게 아니라 약하게 오겠죠. 그래서 이런 비를 우리가 이슬비 또는 보슬비 이렇게 얘기하고, 그치? 그 다음 이 층운형에서 대신 얘는 좁은 지역이 아니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넓은 지역, 보슬비, 이슬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지? 자, 1번 가는 저운형이다 라고 돼 있어요. 맞아요. 나는 층운형 맞아. 가와 나를 구분하는 기준은 구름의 모양. 다른 말로 공기의 상승, 운동, 정도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지. 같은 말이죠. 가와 나는 고도 공기가 상승하여. 오케이. 가는 나보다 공기 상승 운동이 강할 때죠. 5번 틀렸네. 적고들 2점. 자, 23번. 자, 강수, 갱수. 자, 하늘에서 눈이 와요, 비가 와요. 전부 녹이면 물이 되니까 강수라고 하는 거야. 내릴 강. 비만 가지고 따질 때는 강우, 눈만 가지고 따질 때는 강설. 그치? 그때 강설에 의해서 눈이 계속 쌓여 있잖아. 눈이 끝쳤는데도 음지 지역에서는 눈이 쌓여 있을 수 있어. 산 같은 데 보면. 그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해? 적자를 써서 적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알겠니? 그래서 오늘의 날씨, 내일의 날씨를 얘기하시겠습니다 할 때 강설량, 적설량 구분하셔야 돼. 눈 안 와도 적설량은 있다. 그 전에 내렸던 눈들이 아직 안 녹은 거야. 자, 맨 먼저 빙정설이라고 했어. 구름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얼음알개인 빙정이 있는 거야. 그럼 이 얼음알개인 빙정이 그대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되겠지. 그래서 눈이 오는 과정만 눈과 비, 우리나라죠. 병합설은요, 물방울끼리 합해서 그 왕 물방울이 돼서 무거워서 떨어져서 열대지방에서 내리는 비 맞죠? 이게 정답은 2번. 이때 이 비는 여기서 내리는 비하고 좀 구분하기 위해서 따뜻한 비, 더운 비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고위도 지방에서 발달하는 구름은 물방울만으로 이거 저위도. 저위도 지방에 발달하는 구름에는 얼음알갱이 없죠. 구름 속의 물방울들이 서로 충돌해 만들어진 비는 더운 비, 따뜻한 비. 정답은 2번. 자, 그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병합설이 24번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병합설. 자, 봐. 높이 올라갈수록 온도가 떨어져.
근데 여기가 최저가 0도씨야. 그럼 봐봐. 이거는 아무리 봐도 0도씨보다 더 낮은 온도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전부 영상이니까 여기는 빙정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빙정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구름 모형에서는 눈은 설명 안 되고 비만 설명은 가능한 거지. 맞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혀서 왕물방울이 되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 이걸 뭐라고 해? 병합설. 구름 온도가 0도씨 이상 영상이다. 그렇지? 얼음알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비를 따뜻한 비. 오케이. 중위도 고위도가 아니라 열대지방 저위도죠. 그래서 4번 틀렸어. 자, 그 다음 25번. 이 25번이 우리나라 겁니다. 25번이 누구 거? 우리나라 거. 일명 뭐라고 하면 돼? 병합설입니다. 미안. 빙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요 구름은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 다른 말로 온대 지방이나 한대 지방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C부터 볼게요. C는 영상이네.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는 물방울만으로 구성되어 있겠지. B 같은 경우는 영하야, 영하.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빙정만 있어야 돼. 그런데 기압이 낮기 때문에 아직 안 얼은 물방울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도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때 이 물방울들을 우리는 얘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관행각 물방울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럼 A부터 보자. A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씨니까 여기는 관행각 물방울 없고 그냥 전부 빙정만.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어디입니까? 뭘 어디긴 B지. 자, 이 B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여기에 붙어. 그럼 빙정이 요만했던 녀석이 이만큼 해서 왕빙정으로 바뀌어. 그럼 왕빙정으로 바꾸면 무겁겠지? 그대로 떨어지면 뭐가 돼? 니온. 눈이 떨어지다가 녹으면 뭐가 돼? 비. 그래서 이 비가 따뜻한 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차가운 비, 시원한 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1번 저위도 지방이다. 중위도나 고위도. 땡. 잠깐만. 오이씨, 큰일 날 뻔했어. 손이 미끄러져가지고. 손이 왜 미끄러졌지? 다음 두 번째. A층은 얼음알갱이와 물방울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어. B층이죠. 땡. 자, 그다음 B층에서는 얼음알갱이의 수증기가 달라붙어 얼음알갱이가 점점 커진다. 맞네요. 이때 밑줄 칠 거 얼음알갱이의 수증기가 달라붙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승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화되었다. 그 다음 4번 A층에선 눈이 만들어지고 C층에서 비가 만들어진다. 둘 다 B지. B. B에서 만들어지는 빙정이 떨어지다 녹아야지 비가 되는 거지. 얘가 갑자기 눈은 어디서 만들고 비는 어디서 만들어? 그러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름에서는 비와 눈의 생성 과정을 설명하는 이런 빙정설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26번. 우리나라가 속한 위도라고 했으니까 빙정설이라고 쓰시면 되죠. 자, 빙정설이 적용된다. 맞아요. 차가운 비 맞아. 구름 상부에 얼음알갱이 존재하죠. 0도씨보다 낮은 구간 존재하고요. 크고 작은 물방울이 서로 합쳐져 빗방울이 되는 건 병합설이에 해당되니까 우리나라 아닙니다. 정답 5번. 혹시 모르지? 니들이 나중에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그치? 저기 적도 부근으로 이사를 가서 이민을 가는 거야. 그래서 필리핀에 살던지 아니면은 저기 인도네시아 이런 데 살면 이게 우리나라다라고 할 수 있잖아. 너네 그거 알아? 범죄도시 알아? 범죄도시. 이탄. 그 범죄도시 2탄이 몰랐는데 그 실화바탕이래. 실화바탕. 그 2탄이 그거잖아. 외국 여행 갔다 온 그 사람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사람들 죽이고 돈 뺏고 그 다음에 협박하고 인질범으로 잡고 이 내용인데 이게 난 몰랐는데 난 영화니까 그러려니 하고 봤거든? 실화였어. 실화. 우리나라 실제 신혼부부들 가가지고 납치해가지고 몸값 막 노리려고 인질범 잡고 막 결국 뭐야? 돈 줘도 사람 죽이고 막.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필리핀에 일어났던 거래. 실제. 무섭지 않냐?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최근 일이 아니었어. 2005년, 6년 그러니까 한 10몇 년 전에 실제 그게 실화였던 거야. 야, 그런 거 보면 무섭지 않냐? 해외 못 나갈 것 같지 않냐? 안 그래? 오휴, 당분간 해외는 나가지 마시고 코로나 때문이라도 못 나가니까 조심해야 돼 진짜.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 외국 나가가지고서 어디 막 나한테 막 친한 새끼 지나거나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막 붙는 사람들 그런 새끼를 조심해야 된다고 하잖아. 실제
무서운 거야. 영화 속에서도 무섭더라요. 자, 그래서 이어서 27번. 자, A 공기를 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한 방법, 비법 두 가지 쓰세요라는 게 문제죠. 자, 일단 A는 불포화이기 때문에 얘를 포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시면 되겠지. 자, 1번부터 볼게. 1번은 수증기를 공급하면 됩니다. 그럼 수증기 얼마 공급하면 돼요? 현재 10.6이고 얘가 20이 되니까 9.4g을 집어넣으면 되지. 그래서 1번은 수증기를 공급한다. 9.4g. 그 다음에 2번은 온도를 낮춰주면 돼. 온도를 낮춰주면 돼. 몇 도씨까지? 15도씨까지. 현재 25도씨니까 15도씨까지 10도씨 낮추면 돼. 그러면 드디어 여기부터 포화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럼 포화 상태가 되면서 온도를 더 낮추면 응결하기 시작하니까 15도씨가 이슬점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을 쓰고 그 값을 구하세요. 전체는 20 써볼게. 20분의 현재 값 10.6 곱하기 100 하시면 되지. 그럼 얼마가 나와? 53%가 나옵니다. 됐지? 자, 오른쪽 1번. 자, 온도계를 꽂은 다음에 얼음 집어넣으면 좀 있으면 알루미늄 컵에 바로 물방울이 맺히는 순간이 있어. 밑줄 쳐. 물방울이 맺히는. 이게 바로 이슬이 맺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슬이 맺히는 온도가 15도씨니까 이 15도씨가 뭐에 해당돼? 이슬점. 그럼 이슬점은 뭐에 비례? 현재 순기량. 그러면 이 15도씨 이슬점의 10.6g이 바로 현재 순기량 현수값이지. 와, 현수 찾았다. 또 여기 또 우리 여학생들 또 전남친 이름이 현수 아니야? 그건 아니겠지. 자, 현재 이 실험의 상대 습도는 얼마냐라고 했어. 자, 포화 순량이 현재 25도씨니까 25도씨는 요게 바로 포화 순량 포수값에 해당되는 거고 20분의 현재 순량 10.6 곱하기 100 하시면 되니까 정답은 53%. 답이 똑같네. 자, 넘겨. 28번. 자, 맑은 날 기온과 상대 습도의 변화가 반대로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돼 있어. 자, 요걸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슬점이 일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 포화 순량분의 현재 순량 곱하기 100. 요게 상대 습도야. 여기에서 이슬점이 일정하니까 현재 순량이 일정합니다. 현재 순량이 일정한 값에서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순기량 값도 증가해. 그러면 상대 습도는 감소하겠지. 그래서 이거야. 기온이 올라가면 포화 순기량이 증가해서 포화 순기량만 증가해서 습도는 감소한다. 이게 정답이죠. 순서가 이거야. 기온이 증가하면 포화 순기량만 증가, 상대 습도 감소. 윤호야, 쓰고 있지? 에? 답이 없어 또. 자, 오른쪽 2번. 자, 오른쪽 2번 보시면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기온과 습도가 정반대니까 맑은 날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뭐라고 쓰면 돼? 맑음.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잘 봐. 기온이 맑은 날보다 저 뚝뚝뚝 떨어지고 그 기온하고 이슬점하고 이슬점 올라가면서 이슬점 올라가니까 현재 순량이 증가한다는 얘기지? 거의 만나서 여긴 볼 것도 없이 기온하고 이슬점이 거의 같아.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기온하고 이슬점 차이가 거의 없으면 포화 상태에 근접한다. 그럼 포화 상태에 근접하면 포화 상태니까 거의 100%지. 그래서 기온하고 이슬점이 거의 온도 차이가 줄면 습도도 거의 100%에 근접해. 왜? 포화 상태니까. 맞아?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거야.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기온 떨어진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습도는 올라가야 되니까 이슬점도 증가하고 그 다음 기온하고 이슬점이 거의 같아. 그러면 상대 습도가 거의 100%에 근접하고 저 때가 비 오는 날이야. 자, 그러면 1번 가는 비 오는 날, 나는 맑은 날. 반대죠? 땡. 가에서 기온과 습도의 변화는 반대. 오케이. 공기 중의 수증기량은 이슬점 가지고 비교하면 이슬점이 높은 건 나죠. 그래서 가가 나보다 적다라고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니은 1번. 넘겨. 자, 29번. 어느 지역이 발달한 구름이다 라고 돼 있어. 저 발달한 구름은 바로 뭡니까? 빙정설이죠. 뭐라고? 빙정설. 그래서 이 빙정설 같은 경우 아까 얘기한 대로 요 A에다가 뭐가 있어? 빙정과 물방울. 그럼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가서 왕빙정 그대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 녹으면 비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구름이 발달하는 지역세라고 했으니까 두 가지 개념으로 쓰시면 됩니다.
위도 개념으로 쓰면 중위도, 고위도. 그치? 기후로 쓰면 온대지방, 한대지방.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돼요. A구에서 B가 만들어진 과정을 서술하세요. 이거 말로 쓰면 이렇게 써야 돼.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빙정에 달라붙어 빙정이 성장하여 떨어지면 는, 떨어지다 녹으면 비. 말 어렵지. 자, 그 다음 오른쪽 3번. 마이너스 40도에서 0도씨. 이게 바로 왼쪽 그림에서 A 구간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돼?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붙어서 왕빙정이 된 거지. 그래서 그대로 떨어지면 눈이 된다고. 떨어져 녹으면 비가 된다고. 그 얘기야. 빙정설 맞아요. 물방울에서 증발. 그렇지? 물방울에 수증기가 달라붙는다. 아니죠. 빙정에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죠. 빙정에 수증기가 달라붙어. 그 다음 수증기가 승화해 얼음알갱이 빙정 맞고요. 물방울은 작아지고 왜? 물이 증발했잖아. 그 다음 얼음알갱이 커진다. 맞지? 수증기가 여기에 달라붙으니까. 정답은 몇 번? 3번입니다.